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볼까요?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란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좀 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부인이 상대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한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분이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라는 게 반사회적 뭐 인격장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분이 지금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 되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좀 네. 과한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장 교수가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예.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이 신경정신과 전문이라는데 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선 후보 부인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정신과 전문이면 의료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진단도 안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찰도 없이 네. 자기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TV에 나와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네. 그렇게 판단해서 전문성도 없는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하. 의료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2018년도인가 유아인 씨에 대해서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네.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직접 진찰도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분 학회에서 제명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전문가라고 하면 더 냉정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면 환자의 입장이나 아니면 진찰도 하지 않은 사람을 뭐 그것도 없이 그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저는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 전문가로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분 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일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그 MBC 라디오 정치 인싸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원희룡 후보와 그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측 두 분이 크게 충돌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정치적 개입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그 토요일 날 정치 인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아, 그때 같이 계셨나요? 제가 원래 빠져가지고. 패널인데 네. 제가 그날 좀 3개월 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네. 그날 제가 빠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PD 분이랑 작가분들이 그럼 대신 누구를 섭외를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원희룡 후보 토요일, 김용민 대변인 일요일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제 책임이다. 원죄가 있으시군요. 네. 사과하세요. 네. 사과합니다. 사과하셔야 저는 되겠네요. 깨끗하게 네. 사과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양쪽 두 분 다 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 예.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우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죠. 근데 현근택 변호사가 막 또 계속 질문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한 것도 잘못인데 원희룡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 정치적으로도 뭐 중진이고 네.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또 이제 패널하고 아하.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네. 또 감정적으로 절제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이것도 두 분 다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 제 잘못입니다. 혹시 최진봉 교수님 뭔가 다른 부분 읽으시는 부분 아니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현근택 그 당시에 이제 그 패널이 나와서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네.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원희룡 후보인 물론 뭐 본인의 부인과 연관된 문제니까 예. 뭐 그냥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화를 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리고 대선 후보잖아요. 지금 장 교수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네. 대선 후보가 국민들이 다 보는 TV나 아니죠 라디오하고 어쨌든 그래도 유튜브로 나가는 유튜브 거니까요. 방송으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면 국민들이 야 이분은 대선 후보라는 분이 냉정하게 정말 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면서 답변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 화를 안 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본인도 그렇죠. 뭐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설명하면 될 텐데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네. 국민들이 볼 때 원희룡 후보가 정말 예전에는 그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토론 잘하고 이미지였잖아요.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저분 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하. 저는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현건택 변호사랑 저랑 친해요. 네. 방송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같이 하는데 저번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 인사 나왔을 때도 막 네.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서로 말싸움에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패널로서도 예. 조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는 예. 저희들 뭐 질문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해명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네. 그냥 예우해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하. 해드렸는데 예. 조금 심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장 교수는 근데 네. 맨날 저한테 이기려고 제가 어떻게 최 저거 교수님을 지금도 이깁니까? 소리 지르 알겠어요. 소리 지르는 거 장 보이시죠? 교수님 짧게 간단하게 원희룡 예비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아, 해야죠. 사과해야 이렇게 된다? 큰 논란을 알겠습니다. 불러일으켰는데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교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대선 경선 국민의힘은 아직 진행 중이죠.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충돌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망언, 막말 리스트를 공개하기까지 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1월 5일인가요? 그때 끝나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되고 본인이 경선 후보로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치열함이 더 갈수록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심지어는 상대 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하. 그리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망언들 쭉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네. 이런 불안한 후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윤 후보 본인, 그 다음에 처 그리고 장모 되시는 분. 네. 이 세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불안한 후보를 과연 뽑아서 여권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이제 예전의 망언들을 또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 부인이 후원회장 맡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또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극적인 내용들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고 그걸 이용해서 불안한 후보라는 걸 각인시키면서 본인한테 더 많은 표를 끌어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세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얼굴에 미소가 장난 이렇게 아니요. 있으신 너무 상당히 상태에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거침없이 있습니다. 너무 얘기하셨어요. 거침없이 하이킥이잖아요. 장 교수님은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어요? 큰일 났어요. 어허. 이게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경선 과정 중에 선을 넘은 것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서로 상대방에게 고소고발을 하느냐라는 아하. 것과 네. 또 하나는 가족을 건드느냐라는 건데 고소고발한 거는 예전에도 좀 봐온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을 향해서 서로 화살을 쏜다? 아하. 저 이거 처음 봐요. 거의 금기 사항이었잖아요, 금기죠. 그동안. 네. 그래서 이거는 경선에 누가 이기더라도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남길 것 같다. 감정이 너무 많이 지금 쌓이고 있다. 네. 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민주당보다 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원팀이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더 후유증이 클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래도 대통령도 계시고 예. 중진 의원들도 계시고 어른들이 있는데 아하.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수습할 만한 중진들이 없어요. 네. 다 캠프에 가 계시거나 뭐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이래서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김종인 위원장은 않나요? 지금 봐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 편향돼 기울어 있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를 또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다른 후보들은 만나질 않잖아요. 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라든지 네. 개사과 이렇게 사진 올린 거에 대해서도 에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본선 가서 뭐 그게 뭐 큰 문제 아니야. 사과했잖아.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보던 김종인 위원장의 객관적이고 사심 없는 판단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좀 윤석열 후보에게 경도된 그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정치 뛰어들고 이럴 때만 해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당히 쓴소리 많이 하고 많이 했죠.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화도 내시고 근데 지금은 왜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렇게 경도되고 기울어 계시죠? 저 때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예. 표창원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아니 윤석열 후보 같은 분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륜 있는 분한테 왜 상의를 안 하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네. 직접 이제 한 달 보름 전부터 예. 직접 전화도 드리고 아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 상의도 드리고 정말요? 아 저런 경륜 있는 분을 진작 내가 스승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아하.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진심 고백과 네. 뭐 이건 사과는 아니죠? 네. 이건 뭐 사실만 맡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나 했는데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만났잖아요. 예. 금요일 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유 그 캠프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해체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바꾸고 예. 해야 된다. 그거 안 된다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후보가 되면 내가 당신과 아주 깊숙이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고 논의하겠다. 아하.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보가 되면 네. 기자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11월 5일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네. 이게 가장 핵심에 걸려 있을 텐데요. 그때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벌써부터 양 진영이 상당히 큰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 진영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궁 정말 전 세계 실력 최고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나라 금메달 못 따게 하려고 뭐 조항들, 뭐 규정들을 상당히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니까 어떠한 룰을 정하더라도 우리가 이기잖아요. 맞아요. 예, 예. 아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어허.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룰을 아무리 바꿔도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룰 싸움 그렇게 신경전 벌이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그거 조금 짚어주세요. 이게 윤석열 후보는 양자 대결 맞습니다. 문항? 윤석열 후보는 예를 들면 예. 자 윤석열 이재명 어허. 누가 더 이기냐. 그걸로 하자. 예, 예.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이재명 누가 더 이기냐. 그래서 예. 이 표 차이를 가지고 수치 차이를 가지고 누가 더 계산을 큰 해보자. 표차로 이기느냐? 그렇죠. 아하. 그거고 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4명 다 넣어서 네.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느냐, 누가 더 아. 적합하냐 예. 이걸 가지고 하자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최진봉 왜 교수님 웃으세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문항입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냐 문제. 그러니까 장 교수는 네.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보면 주장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1대1 그걸 하자는 거예요. 예. 아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각자 한 명씩 대결해서 그 표 차이가 얼마나 나냐를 비교하자는 것이고 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4명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자. 네. 이재명 후보와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면서 4명에 다 1, 2, 3, 4를 다 놓고 그중에 아니 그러면 선별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4명간 대결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은 뭘 주장하냐면 이게 역선택을 얘기해요. 그 가운데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문제는 1대1 대결하면 뭐가 문제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그 1대1로 물어봤는데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반응이 동일하게 나와야 그게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공정성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네. 그렇게 예를 들면 4명을 한꺼번에 놓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아하. 이게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넘어가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 교수 말이 맞으려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돼요. 네. 후보 간에
지지율 차이가 좀 나면 뭘 해도 이길 수 있겠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거의 엎치락 뒤치락 거의 근접해 있어요. 두 사람의 이게 지지율이. 꼭 그 민주당 당시에 제가 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반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무효표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가 있냐 없냐와 거의 유사한 거의 문제 뭐 같은데. 그런 그 정도의 싸움이 일어날 지 가능성이 교수님 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네. 오늘 우리 MBC가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사람이 네. 사지선다에서도 이겼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그래서 싸우지 문제가 마시라.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싸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싸우지 민주당 말라고 쪽으로 했어요. 한번 싸울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드디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찻집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회동 풀린 것으로 보이셨어요? 그냥 일단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풀린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쌓인 앙금,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과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갈등을 좀 잦아들게 하고 아하. 서로 한 팀이 되는 명분을 제공해 줬다고 봐요. 명분이 생겼다. 야,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말이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서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윤석열 네. 후보가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회복시킨 제 1등 공신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정권의 뭔가 기회를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장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 모든 앙금이 완전히 풀리겠습니까? 그건 쉽게 풀리진 않아요. 감정 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의미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 구성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있었던 분들을 전면 배치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직접 챙기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상당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하. 이게 이제는 봉합 차원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후보의 그런 망언이 결국 두 사람을 더 화합적으로 결합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명분도 쓰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보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요. 심지어 찻집 회동 자리에서 밖에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막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팻말, 네, 고함 맞아요.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막 그 반발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네. 봉합 이거 잘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네.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시간 그리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정말 끝까지 본인의 생각을 안 바꾸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 큰 틀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네. 한 마음을 묶어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1대1 예. 구도가 되면요. 네. 이제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주 근소한 차로 대선에서 경쟁이 이제 끝날 텐데 네.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하는 즉 정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은 네. 결국 결속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마음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하면서 끌어안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면 저는 충분히 경선이 이제 야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면 결집 예.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장선철 교수님도 같이 보세요. 네. 봉합 잘 되고 있고 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가 지금 났어요. 찢어졌는데 지금 봉합 수술을 한 건 아니고 후시든 정도를 발라줘서 특정 상표를 제품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연고를 발랐다. 연고를 발라줘가지고 예. 그래서 완벽하게 아물지는 않는다. 아하. 이재명 후보가 잘해야 돼요, 계속. 잘해야 된다. 예, 넓은 마음으로 다 품고 네. 그래야 됩니다. 아하. 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 이제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선대위에 이낙연 예비 후보 측 인사들이 많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난 안 해 라든지 이런 파이름이 나오면 또 조금 어그러질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의원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어쨌든 민주당이 성공을 원해서 민주당이 들어와 있는 정치
집합제 아닙니까? 네. 근데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걸 거스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서운함이 아까도 말씀드린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예. 대의를 위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서른 의원도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서른 의원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봉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 틀리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갈 거라고. 장수철 교수님 어때요? 저는 안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갈.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예측을. 그래서 서른 의원님 소신을 지키시면서 예.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좀 네. 어려워짐을 당하도록. 그러기 아니 바라신다. 솔직히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네. 뭐 선거에서 질 거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신을 계속 좀 지켜주셔라. 아니 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최준봉 교수님께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를 좀 요구합니다. 뭐, 왜요? 저한테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네, 그럼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예, 이거 예,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가요.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정권 교체입니까? 재창출입니까? 재창출입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근데 왜 송영길 대표가 그럼 민주당 대표가 그 잘못 말했네요? 그거보다 의미를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가 빠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으로도 이재명 후보로 정권이 가더라도 네. 정권 정권 재창출의 의미로 생각한다는. 정권 교체의 의미로. 예. 그러니까 무슨 실질적인 말이냐면 정권 교체 의미로. 예. 정책적으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 중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네.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다. 정권은 재연장되지만 어허.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전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제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윤호중 원내대표한테 오늘 되게 혼났잖아요. 아하. 그런 것을 보면 네. 송영길 대표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네. 거기에 좀 편승을 하고자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거가 어려우면 저런 얘기까지 하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제 말은 또 네. 내 말을 이렇게 곡편을 하시는데 네. 이런 뜻이에요. 정권 재창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교체론 예. 이런 부분이 그 설문조사하면 높잖아요. 그런 예. 부분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는 양자 대립에서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후보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홍익일 대표가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그러한 네. 국민적 염향에 예.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고요. 일도 알겠습니다. 없고요. 네,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장성철 특임 교수,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